안녕하세요. 오늘은 융의 기본조작집 제1권에 나타난 정신요법의 기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융이 말하는 정신분열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융은 정신적인 질환을 신경증과 정신증 두 종류로 구별을 했습니다. 신경증은 정신분열증과 서로 이제 분명히 대비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신경증적인 해리가 체계적인 성격을 유지하는 데 반해서 정신분열증은 비체계적인 우연성의 상을 보입니다. 근데 신경증은 나름대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분열증은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제 현상이 드러난다는 거죠. 두 번째, 정신분열증에서는 체계적인, 즉 대등한 유비 대신 모순되고요, 기괴하고 전혀 예기치 않은 유비의 단편들이 발생합니다. 신경증은 대체로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상이 나오지만 정신증에서는 원형적인 상들이 출현을 합니다. 신경증과 정신증의 안정성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신경증 환자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인격의 해리가 결코 그들의 조직적인 성격의 상실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의 전체성 및 단일성과의 내적인 관련이 결코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정신적 토대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잠재적인 정신분열증 환자, 즉 조현병이라고 요즘 그러죠. 그 조현병 환자는 항상 자신의 토대가 어디선가 굴복하여 멈추지 않는 붕괴를 일으키고 그의 관념과 개념, 그 긴밀함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 그리고 다른 연상 영역이나 주위 세계와의 조화를 상실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 환자는 안전하지 못한 토대 위에 서 있고 그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제 불안과 공포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정신 상황이 지닌 위험성은 흔히 대재앙, 세계의 몰락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관한 격렬한 꿈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증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증은 첫째, 주변 세계와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즉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항상. 두 번째로 위협적이며 섬뜩한 격한 정감이 있습니다. 즉 공포를 느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대상에 사물합니다. 이제 우리가 상대하는 그런 이제 대상들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처럼 대하는 감각적인 대상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외와 자폐가 드러납니다. 네 번째로는 무의식, 그 본능성의 과도한 범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제 환상을 보게 된다거나 예측 불가능한 이런 이제 상상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의식의 약화로 인한 통합 능력을 이제 상실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늘 무의식에 사로잡힌 상태가 더 많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 일방적인 신념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조현병 환자들은 자기의 그 고정된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신증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책이나 여가 활동 등 가벼운 정신 활동을 통해 의식의 토대를 확립합니다. 그냥 무겁거나 생각이 많거나 이런 것보다 가능한 한 좀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이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두 번째, 의식을 무의식의 침범으로부터 분리시켜 안정감을 회복합니다. 정신분열자들에게 환상을 지나치게 분석을 한다든가 원형적인 꿈을 지나치게 분석한다기보다는 어떤 의식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천천히 안정감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정신적인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내적 혼돈을 가시적 사건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놀이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조현병 환자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습게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밌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네 번째,
이제 과도하게 꿈이나 무의식 현상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원형적인 꿈은 이제 분석을 자제하고 가볍게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의 범람으로부터 의식을 지켜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안전하고 편안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 신뢰를 기반으로 환자의 관심과 주의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정서적인 대화가 필요하겠죠. 이제 조현병 환자들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을 신뢰하거나 마음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상담자와 환자 사이에 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야 이제 마음이 이제 편안해질 겁니다. 여덟 번째, 환상이나 꿈 내용을 보편적이며 비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석한다. 특별히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일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부담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분석을 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증의 치료에서 아홉 번째는 물질화된 대상이 정서적 대상으로 변화되게 해야 된다. 대개 이제 정신증 환자들은 이제 대상을 이제 감각 대상으로 이제 환원시켜 버리죠. 왜냐하면 정서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힘들어서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따뜻함은 그런 이제 얼어있는 마음을 녹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 대상으로 이제 서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 이제 비혼의 얘기를 또 이제 좀 정신분열증 환자를 보면은 환자의 베타 요소를 치료자가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자신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환상이라든가 물 자체인 어떤 베타 요소를 뿜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치료자가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보낸 베타 요소를 소화 가능한 알파 요소로 변환시켜서 되돌려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것은 정서적인 교감을 통한 의식과 무의식의 이제 소통이 된다. 11번째, 환자의 초현실 세계에 대한 관심과 세세한 배려를 통해서 현실과 초현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조현병 환자들이 보는 환상이 비현실적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현실과 연결점을 시도할 거냐. 그러면서 오히려 현실과 초현실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다면 이제 조현병 환자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아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